가족 중 누군가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때 다른 가족들의 생계급여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험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가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데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족 전체의 생계급여가 중단될지에 대한 고민이 크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중요한 사실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있어도 그 사람의 몫만 제외되고 나머지 가족은 계속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 50만 원인 4인 가구에서 한 명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3인 가구 기준으로 110만 8,113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하는 소담이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가족 중 일부만 조건을 충족할 때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가족 중에 한 명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가족들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족 전체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구성원만 본인의 몫을 받지 못하고 나머지 가족은 계속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머니, 형, 본인으로 구성된 3인 가족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형이 근로능력이 있는 수험생인데 조건부가제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은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형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형은 조건부수급자가 되며 조건 불이행 시 형 본인에게 해당하는 생계급여 부분만 지급되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본인에게는 계속해서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중요한 점은 형은 여전히 기초생활수급자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본인의 생계급여 몫만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조건부수급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조건부수급자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건 불이행 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 생계급여 중지는 조건부수급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둘째, 중지기간은 결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이며 3개월 후에도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건 이행할 때까지 계속 중지됩니다. 셋째, 중지 금액 계산은 조건 불이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만 고려하여 생계급여를 계산합니다. 예시를 통해 더 쉽게 이해해볼까요? 소득 인정액이 50만 원인 4인 가구에서 한 명이 조건을 불이행한다면 생계급여는 110만 8,113원이 됩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160만 8,113원에서 소득 인정액 50만 원을 뺀 금액이죠. 또 다른 예로 소득 인정액이 60만 원인 5인 가구에서 2명이 조건을 불이행한다면 생계급여는 100만 8,113원입니다. 3인 가구 기준 160만 8,113원에서 소득 인정액 60만 원을 뺀 금액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인정액이 15만 원인 1인 가구에서 그 한 명이 조건을 불이행한다면 생계급여는 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생계급여는 어떻게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조건부수급자가 다시 조건을 이행하기 시작하면 조건 이행을 재개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이 재개됩니다. 쉽게 말해 자활사업에 다시 참여하기 시작하면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특히 가족 중 일부만 조건을 충족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기억하실 내용은 가족 중 한 명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 가족 구성원만 생계급여 몫을 받지 못할 뿐 나머지 가족은 계속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해주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 소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